2002년 1월 22일 밤, 하토리는 건설회사 동료들과 함께 미시마 시내의 한 술집에서 회식을 하였다. 회식 후 10시 40분에 그는 술에 취한 채 자동차로 누마즈에 있는 자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간쯤 왔을 때 그는 도시락통을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차를 돌렸다. 시내 국도에서 천천히 달리던 그는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사치코라는 여대생을 발견하였다. 여전히 술기운이 있었던 하토리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고 운전 중에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었지만 사치코는 관심 없는 듯 그를 무시하고 가버렸다. 그러나 술에 취한 그는 어떤 것에 한번 꽂히면 그것을 해내야만 하는 이상한 술버릇이 있었다. 11시 40분경 하토리는 그녀를 앞질러서 근처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그녀가 오기를 숨어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치코의 자전거가 보였고 그녀를 가로막으며 다시 한번 함께 놀자며 치근덕거렸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토리는 그녀의 뒷덜미와 팔을 끌어당기며 자신의 자동차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늦은 시간이었기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뒷좌석에 재빨리 밀어넣고 문에 잠금 장치를 걸어 감금했다. 운전을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하였고 사치코는 두려움에 몸이 경직되어 있었다. 얼마 후 그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그리고는 그녀를 결박하여 다시 뒷좌석에 태웠고 경찰에 신고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주위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하토리는 그녀를 인적이 없는 곳에 버리고 도망치기 위해 장소를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마약을 하는 친구의 전화였다. 지금 자신의 집에서 같이 마약을 하자는 말과 함께 주사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가져다 달라고 하토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마약 이야기에 흥분하였고 그녀를 버릴 장소를 찾는 대신에 주사기를 가지러 집에 먼저 들르기로 결정하였다.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려는 그때 현관 앞에 등유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유통과 주사기를 함께 조수석에 싣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어느 외진 공사 현장에 도착한 하토리는 사치코의 입을 박스테이프로 막고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앉혔다. 그리고 가져온 등유통을 꺼내 그녀의 머리 위에 퍼부으며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다시 위협했다. 사치코는 공포에 질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는 빨리 그녀를 살해하고 마약을 하러 가야겠다는 충동이 들었다.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지만 라이터를 켜서 사치코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그녀의 몸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차를 타고 도주했다. 추후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치코는 불덩이가 된 괴로움 속에서 이리저리 둥글다가 착화 지점으로부터 수미터 떨어진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서 웅크리는 듯한 자세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하토리는 친구에게 가기 전 집에 들려 등유통을 제자리에 놓고 손에 묻은 등유를 씻어낸 뒤 예정대로 친구들을 만나 마약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3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하였고 퇴근 후에 길거리에 방치해놨던 사치코의 자전거를 강에 던졌다. 그리고 그녀의 소지품들을 시내 곳곳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친구 집에서 불태워 증거들을 인멸했다. 다행히도 사치코의 시신은 의외로 금방 발견되었다. 하토리가 도주한 뒤 약 30분 후에 현장 부근을 지나던 트럭 운전사가 피어오르는 불길 속에서 사람의 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수사 초기에는 현장 부근에 싸운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자살 사건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신 부근에서 발견된 갈색 후드의 소매단에서 박스테이프로 손을 묶은 듯한 흔적을 찾았고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불에 탄 사치코의 시신은 신원 미상의 상태였지만 마침 그녀의 부모가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시신의 지문과 집에 있는 사치코의 개인 소지품에 남아있던 지문이 일치하였기에 그녀의 시신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끌고 나갔던 자전거는 사라지고 소지품 또한 불타버렸기에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범행에 사용된 등유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미시마 시내에 있는 두 곳의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등유와 성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상세한 판매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사건 당일 그의 번호판을 본 목격자가 나타난 것이었다. 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은 번호판을 추적하였고 드디어 핫토리를 찾아냈다. 그것도 교도소 안에서 말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진 범인이 교도소에 있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틀 후 1월 25일 밤 핫토리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유턴하려다가 다른 승용차와 세게 부딪히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킨 후 경찰들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결국 꼬리를 밟혔고 2월 28일 업무상 과실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마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던 것이다. 다시 사치코 사건으로 돌아와 목격자가 진술한 번호판을 추적하던 경찰은 누마즈 구치소의 재소자 중에 같은 번호판을 가진 자동차로 수감된 핫토리를 찾아냈고 그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그리고 그의 타액을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DNA와 비교 분석하였고 일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사치코와 편의점에서 만났으며 서로 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살해에 대해서는 함께 있었던 외국인이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부인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의 증거품이었던 테이프에서 숨어있던 그의 지문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가 폐차한 자동차의 타이어를 찾아내 현장에서 도주했던 차량의 타이어 자국과 같다는 것을 밝혀냈다. 결국 그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은 8월 13일 감금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2004년 1월 제1심의 선고 공판에서 그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핫토리는 이 판결이 내려졌을 때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판결에 불복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하였다. 하지만 2005년 항소심 판결에서 1심 무기징역 판결이 파기되고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그의 반성 없는 태도가 법관의 심증을 해친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인 2012년 8월 3일에 그는 도쿄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되었다.